2번. 모든 항이 정수, 공차는 양수, 등차 수열이고요. A, B의 두 수열을 곱한 게 공비가 0이 아닌 등비 수열을 이뤘다. 첫 번째 힌트는 A5랑 A6이랑 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다요. 이게는 확정이죠. A5랑 A6이 정수고 공차가 양수니까 A5는 마이너스 1이고 A6은 1이겠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인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B6하고 B7하고 더했더니 0이 나와요. 근데 BN이라는 수열은 어떤 특정한 규칙성을 갖는 수열이 아니고 AN하고 묶여서 등비 수열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5, 6을 아니까 A5랑 B5랑 곱한 거, A6이랑 B6을 곱한 거, A7이랑 B7을 곱한 게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A5가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B5랑 같고요. A6은 1이었기 때문에 얘는 B6이랑 같고요. 그러면 이제 얘가 등차 수열이니까 A7은 당연히 마이너스 1, 1, 3이거든요. 3 곱하기 B7 이렇게 되겠죠. 얘가 등비 수열을 이뤄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B5하고 B6하고 아니구나. B6하고 B7하고 더하면 0이다 이렇게 했죠. 그럼 이제 B7을 마이너스 B6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B6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공비가 마이너스 3인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공비가 마이너스 3인 걸 확인했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3을 곱했을 때 B6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가 3B5 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B6은 3 곱하기 B5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죠. 그럼 어차피 우리는 뭐 중요한 건 이 등비 수열의 공비가 마이너스 3인 거 확인했고요. 첫째 항을 구해보면 어떻게 돼요? A1 곱하기 B1이 될 거고 이거를 5개의 항을 더했더니 183입니다 라고 나왔으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1 플러스 3분은 첫째 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 5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게 183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산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80, 243 이거 더해서 244가 되겠죠. 4로 약분하면 244니까 61인가요? 그래서 A1, B1 곱하기 61이 183이니까 A1, B1 곱하기 3이다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등비수열은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3인 등비수열이에요. 그럼 B1 곱하기 B2를 물어봤는데 자 이거 A1이 얼마죠? A에는 공차가 2고 여섯 번째 항이 1 나왔으니까 그래도 6 나오면 1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1 이런 등차 수열이에요. 1 나오면 마이너스 9인 거 확인이 됐고요. 거기다가 B1 곱해서 3 나왔으니까 B1은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A2는 여기다 2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7이죠. 여기다가 B2를 곱하면 A1 곱하기 A2 곱하기 B2는 여기서로 넘어갈 때 공비가 마이너스 3인 등비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9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7이면 B2는 7분의 9 이렇게 나와요. 문제에서 B1, B2를 곱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7분의 3 3번 이렇게 나와요.
또 14번. 14번. 와우. 선이 너무 많아. 그래. 원이 있고 이 원 위에 여기도 선이 없었네. 와우.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5 루트 2고요. AB의 길이는 5, AC의 길이는 7이죠. AB의 길이는 5, AC의 길이는 7이죠. 그럼 일단 이 삼각형 ABC에서 두 변비를 줬던 얘기네. 반지름 길이 알고 있으니까. 끼인각이랑 BC 길이 알아내라 이거죠. 사인 법칙 쓰니. 여기 세타라고 두면 일단 사인 세타분의 BC의 길이가 지름이니까 5루트 2예요. 그럼 BC의 길이는 여기 5루트 2 사인 세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준 힌트가 CF, EF 여기 CF랑 EF랑 얘네 둘이 길이가 똑같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등변 삼각형 이죠? 이등변 삼각형인데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고 얘도 세타예요. 그리고 AD 제곱이랑 AE 제곱이 24라고 알고 있거든요. AD 제곱이랑 AE 제곱이랑 더하면 24거든요. 근데 여러분 AD 길이랑 AE 길이 제곱해서 더했다는 얘기는 삼각형 ADE로 코사인 법칙 쓰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삼각형 일단 ADE를 만들고요. 이렇게 요 각 A 거 여기를 기준각 요 놈을 써먹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요거 쓰는 거죠. 사각형 ADCE가 원에 내접하고 있기 때문에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이 180도여야 돼요. 여기 C가 세타인 거 찾았으니까 얘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 돼요. 그 뭐 사인 값 구하면 사인 세타랑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같은 값일 거고 코사인으로 구하면 코사인 세타랑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부호가 같은데 되는 상황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써먹을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여기 세변 길이랑 끼인각 세타로 썼으니까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 써볼까요? 코사인 세타 어떻게 되죠? 삼각형 ABC에서 이것도 그냥 색깔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5 곱하기 7분의 25 더하기 49 마이너스 요거 제곱이니까 50 사인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도 있으니까 코사인에 관한 2차 방정식이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70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0 사인 제곱이랑 74인가요? 얘를 이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가지고 식을 넘겨서 정리하면 얘가 플러스 50 코사인 제곱에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70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50에 74 있으면 플러스 24는 0이죠. 이제 2로 한번 나눠주시고 25 코사인 제곱 35 코사인 12 이제 5 코사인과 5 코사인 3, 4 마이너스 하면 20, 15, 30으로 나오겠죠. 코사인 세트는 5분의 3 또는 5분의 4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근데 세타가 힌트에서 4분의 파이보다는 큰 값이었거든요. 각이 커지면 코사인 값은 줄어야 되죠. 5분의 3, 5분의 4 중에 5분의 3일 건데 이제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면 코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잖아요. 그럼 코사인 세타는 각이 4분의 파이보다 커졌으니까 결과값은 2분의 루트 2보다 작아져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5분의 3은 2분의 루트 2보다 작고 5분의 4는 2분의 루트 2보다 커지는 상황이라 둘 중에 이제 5분의 3이 확정 이렇게 될 거예요. 크기 비교하고 싶으면 통분해가지고 이제 분자 비교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고요. 코사인이 5분의 3이면 사인은 얼마야? 사인은 5분의 4가 되겠죠. 코사인이 5분의 3이면 사인은 5분의 4죠.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삼각형 ABE로 코사인 쓰자고요. 코사인 없지. AD 제곱이랑 AE 제곱을 얼마나 알려줬어? 24라고 알려주고 있고 D AD랑 AE의 곱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럼 DE D 길이도 구해야 되네. 이제 DE 길이의 제곱은 이렇게 되겠네. D 길이 제곱이 AD 제곱이랑 AE 제곱이랑 2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AD 곱하기 AE 이렇게 되겠죠. 이제 요거 24라고 알려줬고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었으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3이겠죠. 마이너스 5분의 6 AD 곱하기 AE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D 길이의 제곱이 안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그걸 구하면 얘만 이제 찾으면 방정식 풀어서 AD 곱하기 AE를 확인할 수 있겠네. 이제 D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D 제곱. D 제곱은 길이도 써먹을 수 있는 애 또 있나?
D가 그냥 오르트 사이즈 타요. 어? 오르트 사이즈. D가? 어떻게 알아? 그 원주각이 같아가지고. 얘랑? 예? 얘가 세타일 때 오르트 2 사인 세타입니다. 아니 저 분홍 색깔로 된 거. 요거. 네. BC 쪽 BC 쪽에 이렇게. 네 이거랑 어. D 쪽에 그 이렇게. 위딩면 삼각형. 얘 고정이고 요렇게 둘의 합동이다. 네. 얘 고정이고 각이 같고. 그럼 나머지 길이가 같다는 게 있어야 합동이고. 각이들. 각도 같아요? 여기랑 여기랑 같으니까. 네. 그쵸? 그럼 P인각 양끝각 같고 변의 길이 같으면 각동이네. 그러네. 5t 사인 세타 제곱? 그럼 50 사인 제곱? 사인 5분의 4였으니까 적용 되겠네. 25분의 16 32. 어? 맞아? 이상한데? 왜 음수가 나와? 마이너스를 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얼마다? 10이죠? 아닌데? 8 나와야 되니까 8 더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8이다. 6분의 5 곱하기 8이다. 3분의 20? 3분의 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곱하기 A는 3분의 20이다. 4번? 또 15번. 15번. 와 15번 15번 골치 아프다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 형태를 찾으면 뭐 그 다음부터는 그런데 그걸 확인하기가 골치 아프던데. 가족건이 오로 가는 좌극한을 구해주시면 K가 나오는데 오로 가는 우극한을 구했을 때 K보다는 큰 값이 나와야 됩니다. K가 커진다. 나이사는 구간 1이랑 K 플러스 3분의 2까지를 봤을 때는 연속이고 X가 딱 K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불연속이 되는데 그래서 그 GT가 어떤 의미인지는 위에서 다 해석이 됐겠죠. 문제는 다 한번 봤을 거 아닙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다 알죠. 그래서 지금 F'5가 11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5일 때 지금 3차함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해돼요? 그럼 지금 이렇게 5일 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단순하게 이제 여기서만 봤을 때 좌극한을 살펴보면 T 좌극한을 살펴보면 좌극한 이렇게 오는 거 좌극한 살펴보면 얘네들의 함수값보다
자연수인 상황에서 함수값 중에 더 큰 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단순하게 이거 이 왼쪽에서 얘보다 큰 값이 F5보다 큰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 좌극한 결과는 당연히 얼마나 되는 거예요? F5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 GT의 결과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준 힌트는 F5랑 F1이랑 비교하면 F5가 더 크다. 일단 요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1일 때는 당연히 5보다는 작을 때 함수값을 갖고요. 2, 3, 4를 모르지만 2, 3, 4 중에 F5보다 그러니까 F2, F3, F4가 다 F5보다 작다고 생각하면 좌극한이 5예요. K값이 5예요. 우극한 따지면 어떻게 돼요? 우극한? 우극한은 여기 있는 애들보다 큰 함수값을 가져야 되니까 당연히 누가 돼요? 6이 되겠죠. 그럼 만약에 K를 5라고 생각해보면 이게 문제가 돼요. 5 플러스 3분의 2까지는 연속인데 5 플러스 3분의 2에서 불연속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1부터 5 플러스 3분의 2까지 그 연속인 건 상관이 없는데 5 플러스 3분의 2에서 불연속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5까지만 5가 나오고요. 5보다 커지는 순간 6이 나오기로 하는 거잖아, 우리. 그러니까 5에서 불연속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5보다 작은 쪽에서 x의 결과가 5보다 작은 쪽에서 5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값이 적어도 한 번은 존재했다는 뜻이 돼요. 이해될까요, 지금?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이런 식으로 함수가 있다고 쳤을 때 요 지점을 5라고 더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왼쪽에서 x가 5일 때보다 함수값이 다 작은 결과들만 존재하잖아요. 5로 가는 좌극하는 결과는 5가 나오고요. 우극하는 결과는 6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6일 때 함수값을 처음으로 커지니까. 근데 그 가를 만족하는 상황이라고 찾았는데 나에서 그럼 5 플러스 3분의 2까지 연속이어야 되는데 5에서 불연속이라고 있는 거죠. 5에서 한번 끊기니까.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돼요. 그 얘기는 5보다 작은 자연수들 중에 1, 2, 3, 4 중에 5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값을 갖는 애가 존재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놓고 그럼 이렇게 쪼개서 여기가 5라고 놓고 5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여기에서 이제 뭐 1은 여기다가 두고 2나 뭐 3이나 얘보다 커지는 애가 존재했다라고 놓으면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얘 좌극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5보다 큰 함수값을 갖는 애로 존재하게 되거든요. 근데 x가 4차 함수가 4차야? 4차로 그려야겠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미분 개수가 11 이렇게 나오니까 5가 증가하는 함수니까 이 둘 중 하나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이쯤에 5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1이 이쯤에 얘보다 작은 함수값을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방금 한 상황이 되는 거죠. 5보다 큰 애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나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었으니까 또 불가능. 그쵸? 그래서 그럼 이제 이번에는 5를 이쯤에다가 놓고 얘보다 이제 커지는 함수값이 자연수 함수값을 갖는 상황이라고 놓으면 근데 이렇게 볼록 올라오게 되면 무슨 상황이 생기냐면 여러분 아까 그래서 5로 가는 좌극한 우극한을 비교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5보다 조금 큰 놈보다 함수값이 더 큰 애가 여기서 뭐 2면 2, 3이면 3, 4면 4를 갖는 거잖아요. 우극한도 얘를 갖고 좌극한도 얘를 갖겠죠. 그러면 우극한 좌극한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같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보다 함수값이 더 큰 애가 존재하면 안 돼. 뭐라 그럼 무슨 얘기야? 5보다 다 작기만 해도 안 되고 큰 애도 존재하면 안 된대. 그럼 뭐밖에 없어? 5랑 같아져야 돼요. 결과가. 그러니까 여기서 5일 때랑 함수값이 같은 결과만 나와야 된다는 이해가 되겠죠. 아니면 이런 것도 되긴 해요. 이렇게가 다 5, 여기가 5고 그러면 요 사이에서는 자연수 x주 값 중에 자연수가 포함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놓고 만약에 여기 자연수 값으로 이렇게 해볼까? 그럼 이 아래인 상황을 살펴보면 여러분, 그러면 여기가 오고 여기가 k 값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k 1부터 k 플러스 3분의 2까지 연속이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럼 얘가 k면 이 이후로도 어떤 값들만 가져야 돼? k만 갖잖아요. 미안. 이렇게 계속 k다가 (1) 1일 때의 함수값이 존재하고 그리고 k 값을 2, 3, 4 중에 하나가 있을 거잖아요. 값이 존재하고 여기서 k 플러스 3분의 2까지만 연속이고 그 다음부터 불연속이 돼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럼 k에서 3분의 2만큼 갔을 때 1이 갖는 함수값보다 더 작아져서 k 플러스 3분의 2일 때 1을 gk 플러스 3분의 2가 1이 나와요. 얘보다 더 작은 자연수 함수 값을 지나가야 돼. 불연속이 돼야 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4차 대충 이런 식 4차가 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여기가 이제 5일 때 보고 함수값을 이렇게 갖겠죠? 요 안에 자연수가 안 들어가면 가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놓고 그럼 이제 1은 5보다 작은 쪽 여기 어딘가 1이 있어요. 그럼 이제 얘랑 똑같은 함수값을 갖는 애 중에 자연수 이제 1하고 5 사이에 있는 자연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만약에 여기를 2라고 두면 k 값을 2라고 두면 2까지는 연속이 1부터 2 플러스 3분의 2까지는 연속이어야 되고요. 2 플러스 3분의 2일 때 딱 불연속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얘의 의미는 뭐냐면 1부터 2까지를 살펴봤을 때 얘네들 이 사이에 있는 애들 전부 다 gt의 결과값이 2가 나와야 돼요. 처음으로 얘네보다 큰 자연수 함수 값이 2일 때 존재하니까 죄다 2예요. 이해되나요? 근데 여기서 넘어가도 어떻게 돼요? 얘보다 큰 자연수 함수 값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얘보다 커지는 애는 자연수 함수가 2가 아니고 누굴 가져요? 여기로 넘어가야겠죠. 5보다 큰 값이니까 6 뭐 이런 식으로 5보다 큰 결과값을 가질 거잖아요. 그러면 2에서 불연속이 돼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5에서 5보다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 것도 안 돼요. 나 조건을 만족 못해. k 플러스 3분의 2까지 연속이에요. k까지는 연속인데 k 플러스 k를 넘어가는 순간 불연속이 돼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야 되냐면 요 그 값 갖는 순간이 5일 때랑 함수값이 똑같은 요 상황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k여야 돼요. 근데 이 k 값으로 가는 게 2랑 3이랑 4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1하고 5 사이에 있는 값을 갖는 거니까 얘를 만약에 2라고 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2예요. 이게 넘어가서도 얼마예요? 얘보다 큰 함수값 중에 처음으로 자연수 함수값이 f2일 때니까 다 2라고요. 근데 여기서 넘어가서 얘보다 작아지는 순간 얘 함수값보다 작아지는 순간이 k 플러스 3분의 2일 때 나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돼요? 그럼 이때부터는 결과값이 1 이렇게 나올 거니까 GT의 결과값이 이해될까요? 되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안 돼요? GT를 그려볼까요? 안 그려봐도 되겠어? 복잡해 어려워. 나도 한참 생각했어. 이게 성립하는 상황의 그림이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지
한참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4차함수의 개형 중에 최고차항이 양수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W형 형태가 있고요. 어떤 거 있어요? 뭐 이렇게 감소만 하다가 이제 극소가 한번만 갖고 증가하고 이런 모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형태일 때는 F'O가 11이니까 5의 존재는 이때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럼 이제 얘보다 작은 쪽이 어딘가 1인 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1부터 출발해서 GT 값을 찾아볼게요. 그럼 1보다 커지면 1일 때 함수 값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과값 전부 다 얼마나 나와요? 1로 나와요. GT 값이 1로 나와요. 1 하다가 얘랑 똑같아지는 이 순간을 넘어가면서부터 얼마 되겠어요? 그 다음 자연수로 넘어가겠죠. 이해될까요? 그럼 만약에 이 상황이라고 치면 그 나조건이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럼 K가 1인 상황이고 그럼 1 플러스 3분의 2까지만 연속입니다 이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가 1 플러스 3분의 2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러면 K가 1일 수가 없어. 5로 가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비교하면 5로 가는 좌극한도 5고 5로 가는 우극한은 6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K 값이 5가 돼야 되잖아요. 1이 아니라. 그러니까 불가능. 이게 불가능. 요 그림이 안 돼. 그래서 그럼 이제 이 W형 그래프나 뭐 아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여기가 5고 여기가 1이면 똑같아요.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5일 때랑 1일 때를 봤을 때 5보다 자연수일 때 함수값들이 다 작으면 만족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 그림도 안 돼. 불가능. 그래서 일단은 W 형태의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게 확정이고요. W 형태일 때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이 5에서의 가는 함수값이랑 몇 번 그래프가 몇 번 만날 거냐를 비교했을 때 4번 만나는 그래프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K인 순간에서 K를 넘어가자마자 불연속이 되기 때문에 이때 함수값은 이를 넘어가서 찾아야 되니까. 근데 K 플러스 3분의 2까지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K인 지점, 자연수 K인 걸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연속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가 딱 경계가 돼야 돼. 그 값이어야 돼. K일 때. 이해될까요? 그리고 K가 2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K가 2보다 큰 뭐 3 이런 애들이면 어떻게 돼요? 1부터 3까지 가는 동안에 1보다 커지면 당연히 그럼 2를 결과값이 바뀌었죠? GT의 결과값이 2를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3을 갖죠? 2에서 끊겨 2일 때가 불연속이 한 번 나오잖아요. 얘는 1 플러스 K 플러스 3분의 2까지는 무조건 연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불연속인 지점이 생기면 안 돼. 그래서 얘가 첫 번째 1 다음은 첫 번째 자연수여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K 값은 2. 4차 함수가 이런 그래프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2일 때 그 값을 갖고 그때의 함수값이 5일 때의 함수값이랑 똑같고 5일 때의 미분계수는 11이 되도록 하는 4차 함수가 그려져야 됩니다. 이런 뜻이 fx가. 그래서 fx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여기 요 함수값 똑같은 요 부분이 있죠? 요 때를 b라고 두고요. 최고차항 계수를 a라고 줄 거예요. 그러면 얘는 a x-b에서 한 번, x-2에서 접하는 거 두 번, x-5 한 번, 요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함수값으로 추가하면 fx11이 완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이제 얘를 미분해서 5를 대입하면 11이 나옵니다. 랑 여기 k 플러스 3분의 1을 넣었을 때 f에다가 1을 넣은 것과 같은 함수값이 나옵니다. 이걸 이용해서 식을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럼 1 넣고 k 플러스 3분의 2 넣으면 여러분 어차피 C가 똑같아서 빼면 C는 없어지거든요. 그럼 A, B에 관한 식 하나가 나올 거고요. 미분해도 C는 사라지잖아요. 미분해서 5를 대입했을 때 11입니다라고 하면 A, B에 관한 식 하나가 또 나와요. 그럼 둘이 연립하면 A랑 B는 구할 수 있죠. 그래서 A랑 B를 찾을 거예요. 그 다음에 A랑 B를 찾은 다음에 G3을 구하고 F 프라임 그 G3 값이 얼마인지를 찾으면 되겠죠. 해볼게요.
이제 1 넣은 거랑 K가 2니까 여기다 3분의 8 넣으면 같아야 돼요. F의 1이랑 F의 3분의 8이 같아야 돼요. 1 넣으면 어떻게 되죠? 1 넣으면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1이고요.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A 1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F1이고요. F 3분의 8은요? 3분의 2의 제곱이니까 9분의 4에다가 3분의 8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7이죠. 마이너스 3분의 7에다가 3분의 8 넣으면 3분의 8 마이너스 B네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B에 플러스 C에 되겠죠. 여기다 A까지 곱해야 되죠. A는 C 똑같이 빼고 A로 나누면 여기도 A를 지우면 되겠죠. 이렇게 남는 게 마이너스 4 플러스 4B로 와 81이야? 마이너스 81분의 224 플러스 27분의 28B네. 맞아? 넘어가면 27분의 108에서 빼니까 80 B는 81분의 324에서 빼니까 100이나 했고 간단해지나? B는 80분의 27 곱하니까 27 곱하기 3 하면 이거니까 3 4분의 5니까 12분의 5 이렇게 나오네. B 12분의 5 맞아요? 계산 해서 봐. 맞아? 오! 그럼 이제 이거 미분해서 5를 대입하면 11이 나와요. 그럼 A값이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차피 G3은 얼마예요? 문제에서 G3 찾아야 되잖아 우리. G3은 이쪽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차피 첫 번째 1이죠 1. 우리 F'1을 구해야 돼요 어차피. 그쵸? 그럼 A 찾아가지고 F'1만 계산하면 되거든요. 해야지 뭐. 일단 이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F'. X는 최고차항에서 A고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니까 X-2의 제곱에 X-5뭐 하나 묶을까요? 더하기 가운데 거 미분하고 그럼 2X-2에다가 나머지 곱하고 뒤에 거 이거 미분하고 나머지 곱하면 X-B X-2의 제곱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 5 대입하는 거니까 5가 있는 애도 어차피 사라질 거고요. 5를 넣었을 때 3의 제곱이니까 9고요. 5 빼기 B인데 B가 이거니까 5에서 빼면 12분의 55. 그러면 F'5는 A 곱하기 12분의 55 곱하기 9 이게 11입니다.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럼 A가 3분의 4죠. 아니지. 3분의 4를 하고 5도 집어야 되니까 15분의 4. 맞아? 초참 계속. 다 찾았어요 이제. 이제 뭐예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돼요. A에다가 15분의 4 집어넣고 X에다가 1 집어넣어가지고 계산만 하시면 돼요. F'을 찾는 거니까. F'는 여기다 1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4에 1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 1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8 8 10의 7 8에다가 10의 7 850 플러스 12분의 7 12분의 7 이렇게 12분의 64 4분의 21 4분의 5 15분의 4에다가 4분의 5를 곱하면 3분의 1을 더합니다. 답은 2번? 네. 어차피 뒷부분이야 이제 계산이고 여기는 어차피 함수식 골라내고부터는 어차피 나머지는 다 연산이고 지금 가나 조건이 설명하고 있는 게 이런 사차함수의 그래프인 걸 설명하고 있다. 극대값이 2일 때 극대를 갖고 5일 때 그 극대랑 같은 함수값을 다시 한번 갖는 지점이다. 1일 때 함수값과 k가 2인 거 이유는 3분의 8일 때 함수값 서로 같다는 걸 활용해서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해봐야 돼. 또 요거 확인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세부적인 모양은 크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뭐 극소값이 왼쪽이 더 작냐 오른쪽이 더 작냐 뭐 이런 그래프도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그건 큰 의미는 없어요. 또 20번 논리 문제인데 논리 20번 야, 숫자가 3개가 있는데 세 번째 값은 앞에 있는 2개를 더한 거잖아요. 그쵸? 셋 중에 2개가 자연수여야 되는데 2개만 자연수여야 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얘는 앞에 거 둘이 자연수면 마지막에 나오는 애는 자동으로 자연수죠. 로그 4의 8분의 n이랑 로그 3의 k분의 27 그 얘네들 더하는 거잖아요. 얘가 알파라고 두고 얘를 베타라고 할까요? 세 번째는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요. 그럼 3개의 값이 있는데 이 셋 중에 2개만 자연수여야 돼요. 무조건 반드시 둘만 자연수예요. 그럼 여러분 앞에 거 둘, 알파랑 베타가 둘 다 자연수면 얘는 자동으로 자연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없어. 무슨 얘기야? 알파랑 베타 중에 둘 중 하나만 자연수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자연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둘 중 하나 자연수, 얘는 무조건 자연수예요.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죠? 둘 중 하나만 자연수예요. 그럼 자연수 하나랑 자연수가 아닌 걸 더했는데 결과가 자연수가 나와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럼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 있어요? 일단 0이 하나 있죠. 그리고 자연수는 다른 말로 양의 정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의 정수랑 음의 정수를 더할 건데 양의 정수의 절대값이 더 커져서 결과가 양의 정수로 나오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케이스를 구하는 얘기예요. 둘 중 하나 자연수, 하나는 0인 상황과 하나가 자연수, 하나는 음의 정수인데 자연수 쪽의 절대값이 더 큰 경우를 구해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뭐 자연수든 0이든 음의 정수든 통틀어서 정수가 나와야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그래서 앞에 있는 애가 정수 나오는 상황과 뒤에 있는 애가 알파가 정수인 것과 베타가 정수인 상황을 구분해 보려고. 그럼 1번 알파가 정수 나오는 건 언제예요?
얘가 정수라는 얘기는 4의 정수 거듭제곱이 8분의 n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4의 알파 제곱이 8분의 n입니다. 이렇게. 알파 자리가 정수여야 돼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돼? 4의 정수 거듭제곱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해야 되는 거니까 4의 거듭제곱분의 1 혹은 4의 거듭제곱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그쵸? 근데 우리 n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1부터 50까지만 보면 되잖아요. 그럼 얘가 1부터 들어가면 8분의 1부터 8분의 50까지 보는 거거든요. 우리는 4의 정수제곱이 8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8분의 50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 정수제곱 가능한 게 뭐가 있냐 이거 보라는 얘기예요. 뭐 있을까요?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4분의 1이면 되죠? 그럼 n값은 얼마야? 2면 되겠죠? 알파가 0이면 어떻게 돼? n이 8이면 되지. 결과가 1로 나오면 되니까. 알파가 1이면 어떻게 돼요? 4의 1제곱이니까 4가 나와야 돼서 n값이 32. 요 경우밖에 없죠. 2로 넘어가면 값이 50보다 커지니까. 두 번째 상황은 베타가 정수가 되는 상황을 살펴봐야겠죠. 베타가 정수되는 건 똑같죠. 3의 베타 제곱이 k분의 27 나올 건데 k는 조건이 없죠. 자연수 k니까 자연수 k 값이니까 k에다가 1부터 넣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3의 정수제곱이 되는 상황을 볼 수 있겠네. 그럼 이제 제일 큰 값 여기다 1부터 넣을 수 있으니까 k분의 27이 최대가 27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큰 값들만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가능한 게 베타는 최대 3까지고요. 3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정수가 다 가능해요. 지금 베타는 3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정수가 다 가능해요. 그때에 맞춰서 이제 k 값을 고르면 되죠. 예를 들어서 베타가 3이면 k가 1이고요. 베타가 2면 얘가 9 나와 있는 k가 3이고요. 베타가 1이면 27. 아닌데 9인데 9고요. 베타가 0이면 k가 27이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되거든요. 거듭제곱을 3의 거듭제곱으로 3의 배수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알파 플러스 이제 봅시다. 알파랑 베타 둘 중에 하나만 자연수 되기로 했잖아요. 일단 알파가 자연수인 경우는 얘가 1인 경우밖에 없어요. 알파가 1이면 베타 자리는 자연수가 아닌 0이거나 음의정수만 오기로 했잖아요. 결과가 자연수 나와야 되니까 베타가 0인 경우밖에 없죠. 이렇게 되는 경우밖에 없죠. 알파가 1이고 베타가 0이면 n은 32고요. k는 27. 이거 n은 32고 k는 27이에요. 2번은 베타가 자연수인 상황을 따져봐야 되잖아요. 베타가 자연수인 상황은 베타가 3, 2, 1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베타가 2, 베타가 1 이런 상황을 봐야 돼요. 베타가 3이면 여러분 0하고 마이너스 1 더할 수 있겠죠. 이 알파가 0인 경우가 있고 알파가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있어요. 얘도 알파가 0인 것과 알파가 마이너스 1인 거 볼 수 있고 얘는 알파가 0인 것만 볼 수 있죠. 이 케이스 다 찾아야 돼요. 32랑 27이고 베타가 3이면 k는 1이고요. k가 1일 때 n값이 2랑 8일 수 있어요. 2 또는 8이다. 얘는 k가 3일 때 n이 2 또는 8이다. 얘는 k가 9일 때 n값으로 알파 8만 내린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k의 개수를 찾는
이런 큰일 날 뻔했네. 우리가 지금 여기 1, 2, 3, 4번으로 만족하고 있는 거 찾은 것 중에 n이 2인 거, 8인 거, 32인 거 찾아놨죠. 그러니까 n이 2일 때, 8일 때, 32일 때 찾아놨거든요. 그럼 n이 2일 때 k 값으로 가능한 게 3, 1이에요. k가 1 또는 3이에요. 8이면 하나, 둘, 셋 있어요. k가 1, 3, 9여요. 32일 때 k가 27이죠. 우리는 개수가 중요하다고. k의 개수. 얘 fn이 2예요. 2배. 얘는 fn이 3이에요. 얘는 fn이 1이죠. 우리는 n 곱하기 fn을 더하고 있는 거니까 얘는 2 곱하기 2, 8 곱하기 3, 32 곱하기 1을 더하는 거예요. 나머지 애들은 fn이 다 0이니까 가능한 게 0개씩이니까 0은 안 더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n 곱하기 n 4 더하기 8 곱하기 3 24, 32 곱하기 1 32 더하는 거죠. 32에 24, 56, 2, 4 더해서 60. 또 또 21, 22 21, 22 21번은 C까지만 완성할게요. 연산 어차피 해봐. 연산이 뭐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21번은 무슨 얘기냐면 이 삼각형이 있고요. 또 이제 중학교 기념 물어보는 거죠. 여기 무게중심이 있다. P점이 무게중심으로 만든 거다. 여러분 이렇게 무게중심에서 꼭지점으로 선을 연결해서 삼각형을 3개로 쪼개면 이 3개의 넓이가 다 어때요? 다 똑같아요. 지금 넓이가 다 똑같아요. 얘가 넓이가 다 똑같은데 지금 여기서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 요렇게 잘려져 있는 부분 S3 이렇게 두면 지금 여기 S1 이렇게 준 거고요. 지금 이렇게 쪼개져서 여기까지 포함하고 있는 넓이를 S2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S2에서 S3을 빼면 S1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반대로 이제 이거 넘기면 S2에서 S1을 빼면 S3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문제에서 이제 FT를 S2-S1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FT가 얘기하는 게 S3의 넓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S3 부분 넓이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S3의 넓이 여기 S3이죠. 이 넓이를 어떻게 찾을 거냐? 얘는 이런 거죠. 여기 점 P에서 그래프 따라서 여기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정답분으로 구할 수 있는 넓이가 여기잖아요. 보라색 부분. 보라색이랑 S3이랑 더하면 직각삼각형이니까 직각삼각형에서 정적분 넓이를 빼주시면 S3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식을 만드는 거죠. P 좌표를 어떻게 놨어요? T, T 세제곱 이렇게 놨죠. T, T 세제곱입니다. 우리는 요 점이 마이너스 K, 0이고 여기는 T, 0일 거니까 삼각형 PAH라고 하죠. 삼각형 PAH의 넓이에서 이 넓이는 얘에서 얘 빼니까 2분의 1의 T 플러스 K의 높이 T 세제곱을 곱하면 삼각형 넓이인데 이 삼각형 넓이에서
정적분값 0부터 t까지 x 세제곱을 정적분해 주신 걸 빼면 S3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에서 이거 정적분한 거 빼주시면 돼요. 근데 이걸 구할까요? 이 보라색 부분 여기 넓이 어떻게 돼요? 4분의 1 x 4제곱을 0부터 t까지니까 그냥 4분의 1 t 4제곱이죠. 얘에서 이걸 빼주시면 S3 이렇게 돼요. 얘에서 얘를 빼주시면 S3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1을 넣었을 때 20이 나옵니다. t좌표에 1 넣었을 때 20이 나오도록 미분해서 이거를 빼고 미분해서 1 대입하면 20 나옵니다. 그걸로 k를 찾는 거죠. k 찾은 다음에 f2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아! 왜 그래? (22번은) 뭐 하는 거야? 어? 22번 뭐 하는 거야? 수열이잖아. 수열인데 모르겠으면 어떡해? 수열인데 모르겠으면 어떡해? 잤어요. 그쵸, 노가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일단 빼놓고 문제를 풀고 다 풀었는데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다 풀었는데 시간이 좀 남았다. 그럼 이제 22번 같은 거 이제 하나하나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요. 자연수, 모든 항이 자연수고요. 가족권 5번째 항과 7번째 항이 같다는 형태가 있고요. 8번째 항은 1부터 20 사이의 자연수 값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AN 플러스 2번째 항은 그 전에 연속적으로 나오는 항들끼리의 비율로 구할 거다. 근데 이 비율이 자연수일 경우만 쓸 거고요. 자연수가 아니라면 전전항에서 1 빼서 그 결과를 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우리는 이거 다 찾을 거라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항까지 관계를 다 볼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한테 힌트로 준 게 다섯 번째, 일곱 번째가 똑같잖아요. 다섯 번째, 일곱 번째가 똑같거든요. 그쵸? 그럼 다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 상황 사이의 관계를 보려면 여섯 번째 항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여섯 번째 항은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A6을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A6은 둘 중 하나죠. A6은 둘 중 하나예요.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어요? A6은 여기다 4 집어넣는 거잖아요. A4분의 A5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A4 빼기 1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와! 난리 났네, 난리 났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A6 다음에 A7은 어떻게 돼요? A7은? A7의 결과는 얘를 둘 중 하나죠. A5분의 A6으로 구하든지 A5 빼기 1로 구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A5랑 A7이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A7은 무조건 A5분의 A6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뭐 얘네들이 똑같다면서요. 그러니까 A6은 뭐가 돼야 돼? 이게 A5랑 똑같아야 된다는 뜻이야. A7이니까. 그럼 A6이 A5의 제곱이어야 됩니다. 이런 뜻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죠. A6이 A5의 제곱이네. A5의 제곱이 A4분의 A5가 돼야 되는데. 그럼 얘는 무슨 뜻이에요? A4가 A5분의 1이어야 돼요.
근데 모든 항이 다 자연수라고 했거든요. 그럼 얘가 성립하려면 얘도 1이고 얘도 1이어야 돼요. 그럼 자 A4도 A5도 둘 다 1이면 A6도 1이죠. A6이 1이면 어떻게 돼요? 1이니까 A7도 1이죠. A8도 어떻게 돼요? 1이 되죠. 근데 그러니까 1이 나오는 순간 연속적으로 1이 나오는 순간 그 다음부터 계속 1만 존재하는 수열인데 A8이 1보다는 큰 값을 자연수로 가져야 되니까 1인 건 안 돼요. 이건 모순이야. 이거 모순이야.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A6은 반드시 A4 빼기 1이어야 돼요. 되나요?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서 A8을 구하면 어떻게 되죠? A8은? A8은 둘 중 하나죠. A8은 A6분의 A7로 나오는지 A6 빼기 1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A7은 A5랑 똑같다고 했거든요. 근데 A6은 5의 제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약분하면 A5분의 1 이렇게 나와요. 근데 A5는 1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수가 될 수 없죠. A8은 무조건 이거예요. 그럼 A6이 뭐였냐면 A5 제곱이었어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A5가 자연수고 A5는 1이 아니었잖아요. 그럼 A8로 가능한 값이 2의 제곱 빼기 1하면 3이 가능할 수 있고요. 3의 제곱 빼기 1을 하면 8이 가능할 수 있고요. 4의 제곱 빼기 1하면 15가 가능하죠. 여기까지만 되죠. 20 범위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8이 확정, 이렇게 확정이에요. 근데 A8은 A6 빼기 1이었죠. 그럼 여기다 1 더하면 A6이야. 4, 9, 16. 그럼 A5는 A5를 제곱한 게 A6이었죠. 찾는 거예요. 이거 찾으면 2, 3, 4 이렇게 된다는 것이. 그럼 이제 거꾸로 찾는 거야. 거꾸로. 여기까지는 이제 C를 통해서 확인했고요. 반대로 찾는 거예요. A5가 2가 나왔다는 얘기는요. A3분의 A4가 2던지 A3 빼기 1이 2여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A6을 만들 때 아닌가? 이것도 된다. A6이 A4 빼기 1이었죠. 여기까지 확정이에요. 여기서 1 빼면 이거야. 그럼 여기는 5에 11에 17. 그럼 이거보다 이거에서 2가 나올 수 있는 값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A5를 만들 때 A3 빼기 1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3이에요. 그럼 A3분의 A4를 해서 3을 만들 수가 없죠.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 1 빼가지고 3을 만드는 거야. 얘는 4가 없죠. 얘도 A3분의 A4를 했는데 4가 될 수 없어. 당연히 여기서 1 빼서 4 만드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A2에서 A3, A2분의 A3에서 5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1 빼가지고 5를 만드는 거야. 얘는 6이죠. 얘는 이거분의 이거에서 이거 나올 수가 없으니까 1 빼는 거야. 12. 이거분의 이거 못 만드니까 이거 18. A1분의 A2에서 3이 나올 수 있죠. 얼마나? 2면 그러니까 얘가 2가 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어떻게 됐을 수도 있다고. 자연수가 아니었으면 여기서 1 빼서 이걸 만들었을 거라니까요. 얼마일 수도 있어요? 4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나오고 있는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거분의 이거에서 4를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확정으로 5예요. 여기는 어떻게 되지? 이거분의 이거에서 5를 만들 수가 없죠. 그럼 여기서 이거 빼서 5 만들어야 되고 1 빼서?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6이죠. 문제는 이건 뭐예요? 6분의 18하면 얼마예요? 자연수죠. 그럼 여기 3이라고 썼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무엇이냐?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러니까 가능한 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A1로 두 가지 경우. 그래서 2, 4, 5를 더하니까 11. 다 찾았어, 나도. 그냥 세줄 써가지고. 뭐 얼마 안 걸리지 않아요? 오래 걸렸나? 핵심은 이거죠. 이거 관계 한번 쭉 정리해가지고 결과를 확인해주는 거. 또?
할만했지 않았나? 할만했지 않았나? 물 좀. 네. 화장실 한번. 네. 잘 쉬었나요? 물도 한번 먹고. 28번. 등비수열 이고요. 급수가 수렴이에요. 1부터 무한대까지 n이 s로 수렴해요. 양수고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1-r분의 a와 이게 s죠. 수렴하려면 아래 보면은 -1부터 1사이까지 일 거고요. 이 양수로 수렴했더니 첫째 양수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극한 보내면 어떻게 된다? 이제 핵심은 그거. 이 극한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알범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수의 비행이 있는데 요것도 체크하셔야 돼요. 어떤 자연수 m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해요. 그럼 m 자리에는 특정한 숫자만 가능하고요. n 자리에는 어느 자연수를 넣어도 성립이니까 우리는 n 자리에다가 1, 2, 3, 4, 5, 6, 7, 8, 9, 10 아무거나 넣어봐도 되는 거고요. n은 뭐가 될지 모른다. 되는 특정한 숫자가 뭐 적어도 하나는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지금 an 마이너스 a의 2n 곱하기 bn an 마이너스 2 an 플러스 2의 n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되는 건데 b5가 0이라면 이렇게 됩니다. b5가 0이라면 얘도 여러분 함수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bn을 구할 거니까 양변을 얘로 나누시면 되거든요. 문제는 이거죠. 나누기 할 때 조심해 주셔야 되는 건 얘가 0이 아니어야 나눌 수 있잖아요. 얘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를 구분하셔야 돼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0이라면 이쪽에서도 0인 애가 존재해야 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얘가 0이면 얘가 0이라고 놓으면 AN이 2다. 그러니까 A의 2N이 2입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얘가 0 돼야 되는 거니까 A의 2M이 마이너스 2의 n-2제곱 이렇게 되는 상황이 가능한 거겠죠. 일단 0이 아니라고 하면 나누면 an-a의 2m 그러니까 n이 2m이 아닌 상황이 되겠죠. 아니 2m이 아니다. 이게 an-2 곱하기 an 플러스 2의 n-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n 힌트로 b5가 0이라고 알려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여러분들 요전에는 이제 n이 2m인 경우가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그 경우는 이제 an이 2거나 요 경우는 an 그러니까 a의 2m이 2거나 또는
이제 힌트로 나와 있는 B5는 A5면 짝수가 아니니까 이 상황은 절대 아니죠. 그 위에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위에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B5는 A5-A의 2N분의 A5-2 A5 플러스 2의 N-2제곱 5 집어넣으니까 3 이게 0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죠. A5가 2거나 얘가 0이라는 의미는 A5가 2거나 또는 A5가 마이너스 8이구나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불가능이거든요. 왜냐면 A1이 양수였잖아요. 그쵸? 공비는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하나겠죠. 근데 A5는 공비를 4번 곱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래 4제곱 이게 첫째 항 곱하기 아래 4제곱 되는데 아래 4제곱은 무조건 양수잖아요. 근데 A도 양수라고 찾아놨는데 양수끼리 곱하면 무조건 양수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A5가 마이너스 8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A5는 무조건 2야. A5가 2인 상태로 A의 2N은 이제 똑같은 A에는 공비가 1이 아니니까 똑같은 항이 존재할 수 없어서 A2M이 2가 될 수 없어요. A5가 2인 상태에서 A의 2M은 2가 될 수 없어. 똑같은 값이 나올 수가 없어. 같은 항이 아니라. 그래서 A의 2M은 얘가 돼야 돼. 그러니까 A5가 2인 걸 찾아주는 순간 얘는 불가능해졌고요. 이게 돼야 돼요. A의 2N 번째 항은 마이너스 2의 N-2제곱이야. N자리에 2M 넘어갈까? 여기 2M으로 바꿀까?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러분 얘는 짝수 번째 항이잖아요. 걔가 음수가 나왔어요. 지금 홀수 번째 항들은 전부 다 양수인 거고요. 그럼 짝수 번째 항들이 음수 나왔으니까 공비가 음수인 상황이 되겠죠. 공비가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의 값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2m이 5보다 크냐 작냐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A의 2m이랑 A의 5랑 비교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제 공비가 음수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절대값 크기를 비교하면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절대값은 점점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해될까요? 그럼 이제 A의 2m이 절대값을 씌워주시면 2에 2m-2제곱이고요. A의 5는 2였거든요. 그럼 우리가 2m 자리에다가 5보다 큰 값을 넣으면, 5보다 큰 짝수 값을 넣으면 절대값이 더 커지죠? 그쵸? 근데 우리는 가면 갈수록 어때야 된다고? 얘가 항이 5번째 5보다 큰 항이면 결과값은 점점 줄어야 된다고요.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2m이 5보다 작아져야 돼요. 얘가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2m이 5보다 크다면 2m 값이 5보다 크다면 얘가 얘보다 작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5보다 크면 얘는 적어도 2의 세제곱보다 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죠. 모순이죠. 말이 안 돼. 그래서 지금 2m은 5보다는 작은 값이죠. 그럼 가능한 m 값은 1이랑 2밖에 없어. 그래서 1하고 이 두 개 넣어보면 됩니다. 1 넣어보면 돼요. 그럼 1 넣으면 A의 2는 n이 1일 때 A 2는 여기다 1 넣으니까 2의 0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말이 안 되죠. 왜? 말했죠? 절대값이 점유율은 작아져야 된다고. 근데 2의 절대값이 1인데 5의 절대값이 2일 수 없잖아요. 그 얘도 모순이 이게 아니죠. m이 2일 때 어떻게 돼? 여기다 2 이렇게 넣어주시면 2의 제곱이니까 4죠? a2가 마이너스 4. 절대값이 이제 얘보다 커졌죠. 그러니까 요 상황은 m 값은 2여야 돼. 어떤 자연수 m은 2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m 자리에다 이제 2를 집어 넣어가지고 찾는 거죠. bn은 우리가 찾는 bn은 an 마이너스 n4 분의 an 마이너스 2 an 플러스 2의 n 마이너스 2 이걸 2의 n제곱으로 나눠주세요랑 s값 찾아야 돼요. 여기서 이제 공비 찾아야죠. a2가 마이너스 4고요 a5가 2였죠. 오? r 세제곱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맞아? 맞아? 아, 큰일 날 뻔했네. m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a4가 마이너스 4인 거죠. 큰일 날 뻔했네. a4가 마이너스 4죠. a5가 2고 그래서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4나요. 첫째 항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8 곱하는 거니까 32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s는 쉽게 구할 수 있죠. s는 1 마이너스 r분의 2분의 3분의 32 이렇게 하니까 3분의 64 이렇게 되네. 이렇게 나오고. 그럼 이제 요거의 극한값 구하셔야 돼요. n을 구하는데 이거를 2의 n제곱으로 나누면 그럼 an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 an은 첫째 항 3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되죠. (2로) 바꾸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할까? 그럼 얘는 2의 5제곱이잖아. 그리고 어떻게 돼?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5제곱인데 마이너스가 앞에 빠지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6 이렇게 되네. AN 구해야 돼. 이걸 2의 n제곱으로 나눠서 극한 겹쳐야 되네. 안 구해도 바로 나요? 리미트 AN 아 극한 보내면 간단해져요? 아 0을 받아? 아 그렇구나. 리미트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제곱분의 bn 할 건데 우리 요거 할 거죠. 근데 지금 bn은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 극한 보내면 얘는 어떻게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는 0으로 수렴하기로 했죠. 얘가 0으로 수렴하니까 a4는 마이너스 4라서 분모가 4로 가는 얘는 4분의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이거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n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이거 얘를 무한대로 보내는 게 되네요. 근데 2의 n제곱으로 나누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수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빼면 4분의 1 빠지니까 16분의 마이너스 2가 되네.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나오거든요.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그래서 둘 더해요.
얘랑 S 플러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제곱분의 b에는 3분의 64랑 8분의 1 24분의 여기다 8 곱하면 512 24분의 3 24분의 509 4번 이렇게 나오겠네. 이 29번 이9번이 생각보다 그러면 안 되나? 틀렸어? 맞았어? 안 풀었어? 몰랐어? 그러면 말을 아껴야지. 이게 이 쉬운 거 아닐까? 아니, 말을 아껴야지. 3차가 있는데 0,0이랑 1,1을 지나죠. 지금 얘가 0,0이랑 1,1을 지나요. 3참수 그 중간 모양은 어떨지 몰라. 근데 뭐냐면 여기에서 접선을 그으면 접선 그었을 때 그 접선이 x 절편이 2분의 1이 돼. GT가 X절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지나는 접선이 2분의 1,0을 지나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지나는 접선이 생겼다는 의미는 2분의 1,0이랑 1,1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주시면 기울기가 2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주는 힌트 중에 F0은 0이가 하나, F1은 1이가 하나, F'1은 1이 2다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최고 차이 개수가 1이라고 줬으니까 그 미정계수 3개 찾는 힌트를 다 준 거죠 지금. 이해되나요? 0,0을 지나니까 fx가 최고 차이 개수가 1이어서 x 세제곱이고요. 상수하면 0인 거죠. 그래서 2차가 a 개수 a, 뭐 1차 개수를 x라고 두면 1 대입하면 1 나와야 되고 미분에서 1 대입하면 2 나온다고 a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찾으면 여기다 1 넣어주시면 F1은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1이다. A 플러스 B가 0이라는 얘기일 거고요. 미분에서 1 넣어주시면 3 더하기 2A 더하기 B가 2다. 그럼 A 플러스 B가 0이었으니까 A 플러스 B를 0으로 바꾸면 A 더하기 3이 2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네. B가 1이네. 그래서 3차 fx식이 바로 나왔잖아.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로. 그러면 이제 gt를 0부터 1까지 정적분하는 것만 찾으시면 되거든요. gt를 찾아야 돼요. gt를. 그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문제가 여러분 y 값이 t인 상황을 찾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y 값이 t인 걸 찾으려면 어렵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f에다가 이 결과가 t인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x 좌표를 p라고 줄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3차가 있잖아요. 3차. 여기 3차가 어떤 애가 있는 건데 여기 3차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이런 3차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요 t 이렇게 지나갈 때 요 점을 얘 지금 이렇게구나. 증가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y 값이 t일 때 이거 만나는 x 좌표를 p 이렇게 들다는 거죠. 그러면 p 세제곱 마이너스 p 제곱 플러스 p는 p다가 되는 거죠. 여기를 a에다가 마이너스 1 넣고 b에다가 1 넣은 다음에 p 대입한 거예요. t 값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찾는 이 접선식은 어떻게 돼요? f 프라임 p x 마이너스 p 플러스 fp 이렇게 되죠. y는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걸 x절편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x절편. 여기서 x절편 어떻게 돼? y에다 0 넣을 거니까 여기다 0을 넣어주시면 f 프라임 px 마이너스 p f 프라임 p 플러스 fp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넘기고 이걸로 나누는 게 x거든요. x는 p f 프라임 p 마이너스 fp를 f 프라임 p로 나누시면 돼요. 여기다 p 대입해서 그냥 집어넣으시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정적분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정적분하는 거거든. f 프라임 p 분의 p f 프라임 p 마이너스 fp를 정적분할 건데 적분 변수가 누구여야 되는 거야 지금? t점 이게 문제잖아요. t로 적분하세요.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치환 적분해야겠죠. 그 이걸로 치환 적분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dt만 dp로 바꾸면 되겠죠. 근데 양변을 p로 미분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바꿔요. 여기서 p로 미분하면 f 프라임 p는 dt dp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dt가 dp 곱하기 f 프라임 p로 바뀌어요. 얘가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뀌어. 얘가 이거 곱하기 dp 이렇게 바뀌니까 약분해 주시면 요거만 나와. 문제 이제 구간 정하는 거잖아요. 얘가 0부터 1까지였거든요. t 값이 0부터 1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까 찾아놨죠. 얘가 1,1이었다. 그럼 t가 0부터 1까지 바뀌면 x 좌표도 0부터 1까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냥 0부터 1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p 대입한 다음에 p 곱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빼는 거예요. 그럼 별거 없죠 이제. 별거 없어요. 3p 세제곱 마이너스 2p 제곱 플러스 1 빼기 p 세제곱 플러스 p 제곱 마이너스 p dp 요거 해주세요. 빼면 0부터 1까지 2p 세제곱 마이너스 p 제곱 마이너스 p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요. 맞아? 얘가 1이 나오면 안 되는데 p를 곱하면 이게 p겠죠? 그러면 없어지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4분의 2p 제곱 빼기 3분의 p 제곱 0부터 1까지. 그럼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니까 6분의 1이죠. 거기에 60을 곱해주세요.
그래서 10 이렇게 나왔죠. 자, 한번 푸는데 이거를 y는 t인데 x는 t라고 놓고 문제 풀다가 적분을 해야 되는데 적분이 안 돼가지고 한참 걸린 거. y는 t라고 두는 게 더 헷갈리는 문제였어야 되는데 x는 t라고 놓고 풀었더니 뭐 이렇게 하지 안 되는 거죠. 치환적분 y는 t라고 된 것만 치환적분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또 나머지 다 돼요? 진짜 물어봐야 돼요. 10번 같은 거 잘 됩니까? 10번? 10번은 이 뭐 대칭성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계산을 하거나 복잡한 개념 속 이러면 대칭성 공격하는 상황을 찾아가지고 푸는 거다.